옛날 옛적 한국의 강릉 지역에는 은하수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년 여름 밤하늘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하수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은하수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남긴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의 첫 번째 주민이었던 서원이라는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조각은 눈부시게 빛났고 서원 할아버지는 이를 고이 간직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서원 할아버지는 매일 밤별의 조각에 기도를 드렸고 어느 날 그 조각이 반짝거리며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서원 할아버지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거대한 은하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은하수는 매년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은하수가 나타날 때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은하수 아래에서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들은 종종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은하수를 신성하게 여기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마을에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은하수가 사라지기 전날 밤 별의 여신이 내려와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은밀한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신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매년 은하수가 나타나면 아이들은 숲속에서 살며시 잠들었습니다. 모두가 여신을 만나길 꿈꾸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보았다고 말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마을의 하늘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순수한 마음과 또렷한 희망을 가진 아이로 그녀 역시 여신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은하수가 빛나는 밤 하늘은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 은하수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꿈속에서 은하수 여신을 만났고 그녀는 하늘에게 아름다운 빛의 팔찌를 건네주었습니다. 여신은 팔찌가 악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깨어났을 때 그녀의 손에는 실제로 아름다운 빛의 팔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을은 큰 경사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후로 강릉의 은하수 마을은 큰 위기에 잘 대처하며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받은 팔찌는 마을의 보물로 전해졌고 은하수는 여전히 매년 여름 하늘을 수놓으며 마을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하수 마을은 지금도 고요히 강릉 어딘가에서 은하수를 기다리며 특별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물로 유명한 화천 지역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화천강을 중심으로 번영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의 은혜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강물의 흐름이 변덕스러워지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용감한 소년 진수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을의 무사한 나날들을 그리워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묻기 위해 갔습니다. 지혜롭던 할머니는 화천강에 살고 있다는 전설의 은빛 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용은 평화의 유지자였으나 누군가 평화의 규칙을 어기며 물길을 어지럽히고 마을로부터 물고기를 빼앗아 거래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수에게 강가 깊숙한 곳에 있는 용의 거처로 가서 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용이 다시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수는 결심하고 강가를 따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고 달빛이 비추는 강가에서 그는 신비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정록빛 물결이 일렁이는 고요한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섬뜩하면서도 장엄하게 빛나는 용궁의 입구였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용궁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넓은 대전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용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인자한 미소로 진수를 맞이했습니다. 용감한 소년이여, 이곳까지 오느라 수고했구나. 내가 원한다면 나의 시험을 통과하여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며 용왕은 시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회복이었습니다.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그는 부서진 다리를 다시 고쳐야 했습니다. 진수는 강에 흩어진 돌들과 나무, 가지를 모아 꼼꼼하게 다리를 재건했습니다. 그의 정성과 열정은 보상을 받아 다리는 완성되었고 용왕은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음의 순수함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건, 그의 할머니가 준 목걸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목걸이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수함과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용기였습니다. 용왕은 진수에게 추운 날씨 속에서 얼어붙은 강위에 서서 물의 흐름을 다시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진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차가운 물결 속에 서서 강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진수는 용왕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기뻐하며 환영했고 화천은 다시금 예전처럼 풍요로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화천 지역의 전설로 전해지며 그가 마을을 구한 용기와 희생정신은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 간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강물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그 위에 진수의 어리지만 용감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로 유명한 순창 지역에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순창의 깊은 산 속에는 마법의 샘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샘물은 마시기만 하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샘물은 용감한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창에 사는 한 소년 민수는 이 전설을 어릴 적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그의 꿈은 샘물을 찾아 자신의 가난한 가족을 번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마다 그 샘물에 대한 꿈을 꿨고 나중에 샘물을 찾아 떠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에게는 자신만의 비밀 계획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샘물이 숨겨져 있을 법한 장소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철저히 배치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은 며칠간 아픈 친척 댁에 다녀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새벽녘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해 옮기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작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모험적인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밤이 되면 추위마저 그를 괴롭혔지만 민수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불타는 듯한 열망이었습니다. 며칠간 고생 끝에 마침내 민수는 전설의 장소로 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수풀이 무성하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장소는 아주 작고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샘물 앞에 서 있던 그는 뜻밖에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 머릿속 울림처럼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온자여 내 소원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바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지만 갑작스레 민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단순히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한 소원이 아닌 순창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소원을 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크게 외쳤습니다. 이 샘물이 마르지 않고 순창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렬한 빛이 샘물에서 분출되더니 마치 그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응답처럼 천천히 산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그곳에 서서 그 장엄한 빛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순창 지역은 예전보다도 더욱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또한 그날 이후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오순창의 영웅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마법의 샘물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다른 순창의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속 마을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별빛이 반짝이는 밤에 마법의 물질이 내린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숲의 수호신이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빨간 머리 소녀 지우는 아버지가 남겨둔 고대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는 하늘 고양이라는 이름의 생명체가
숲의 중심에 살고 있으며 그 고양이는 오직 숲의 수호자가 돼 자만을 불러들인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늘 모험을 꿈꾸던 소녀였기에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자 몰래 집을 나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어둡고 길을 잃기 쉬웠지만 곧 별빛이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그녀는 신비로운 길목에 다다르게 되었고 거대한 은빛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지우는 하늘 고양이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은빛 털을 가진 고양이는 지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양이는 지훈의 손이 닿는 순간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어린 여행자여. 너는 이 숲을 탐험할 용기를 지닌 자로구나. 하지만 이 숲의 마법을 이해하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만 한단다. 고양이는 지훈에게 숲의 수호자가 되기를 제안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느낀 지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고양이는 그녀를 숲의 비밀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지훈은 생명의 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며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지훈과 하늘 고양이는 각종 모험을 함께 했습니다. 숲의 마법을 지키려는 이들을 도우며 위험을 헤쳐나갔고 지훈은 숲의 수호자로서의 책임과 숲 속 생명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숲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인제 마을 사람들은 지훈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고 하늘 고양이와의 우정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별빛이 비추는 밤이면 하늘 고양이는 여전히 냥하고 울려 퍼지고 신비스러운 숲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